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까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재창했습니다. 네, 화합과 통합의 발걸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오늘 행사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5.18 기념식 모처럼 보수 정권 인사들,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대단히 파격적인 기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이 바뀐 뒤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신 기념식인데요. 예. 저는 나름대로 5.18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그동안 좀 서운했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서운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때요. 예. 그런 것, 그랬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광주 시민이고 상당히 국민들이 많은 그 분통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서운했던 그 당시 지난해 11월과는 지금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신 이후에 네. 첫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셨다는 점, 그리고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까지 대거 참석을 해서 기념식에 이를테면 추모의 의미를 담고 기념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계속 기념식 보셨을 테니까 보수 정권 들었을 때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뭐 여당 지도부들 재창을 했어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빌미로 해서 5.18의 갈등을 조장했던 그 정권들,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5.18 관련한 그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좀 읽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유가족분들도 함께 이제 재창을 하셨을 텐데 유가족분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현장의 그런 모습 처음에는 다들 조마조마했고 긴장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첫 기념식에 어떤 추모사를 내놓을지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다들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랬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함께 힘차게 재창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5.18 관련해서 일말의 기대를 좀 더 가져봐도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념사, 기념사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7번 정도 직접 고쳐서 썼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5월 정신이 바로 그 자체 헌법 정신이라는 말도 했고요.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 메시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5.18 정신이 국민 대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5.18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가치다 이렇게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5.18 정신이 이를테면 그 통합을 위한 또 원동력이자 또 자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 5.18 관련해서 상당히 마음 깊이 표현한 그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조마조마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들,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아쉬웠습니까?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담겠다라고 하는 후보 시절의 약속, 다짐, 네. 그 언급이 오늘 기념사에서 하나의 메시지로 발표될 줄 알았는데요. 네네. 그게 담아 있지 않아서 아쉬운 점을 느낀 바가 있죠. 그렇군요. 예.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그게 여야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네. 5.18 정신을 담기 위한 그런 합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이와 관련해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5.18 진상규명위원회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올 12월까지 이제 1년 연장한 기간이 끝나는데요. 네. 법에 의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현재까지 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 절반 정도, 50% 정도 조사를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활동 기한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이 됐을 때 어떤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우선 발포 명령 체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네. 국민들은 누가 발포 책임자인지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포 명령 체계, 발포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 문제를 밝혔으면 좋겠고요. 예. 5월 피해 희생자들의 가장 큰 한은 아직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행방불명 문제인데요. 그런 그 암매장 문제, 실종자 문제를 함께 조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실규명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진상조사는 1년 연장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